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22대 조선의 왕 정조, 본명은 이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렇죠. 영조. 정조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비운의 왕 사도세자가 됩니다. 영조는요, 아들인 사도세자는 냉대, 미워했고요. 하지만 그 손자죠, 손자인 정조는 아주 예뻐했다고 합니다. 정조는요,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왕위에서 이제 폐위가 되면서 신분이 이제 평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역시 평민이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죽고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조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평민에서 왕이 계승자로 신분이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노론이라는 당에서 정치를 장악하고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이제 죽게 했던 그런 어떤 무리들이에요. 사도세자가 여기 있는 이제 뒤주라고 하죠. 뒤주에 갇혀서 죽게 한다. 그러니까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제하고 미워하게끔 옆에서 조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노론들은요,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당연히 노론 알고 있었죠? 뭘요? 정조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자기들 때문에 죽게 됐다는 것을 정조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을 이제 죽일 거라고 그렇게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영조에게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정조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영조에게 했지요. 하지만 이제 정조는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항상 암살에 위협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암살이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노론이겠죠.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게 한 노론들이 정조가 왕이 되면 자기들을 정조가 죽일지 몰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정조를 없애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항상 암살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조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이런 암살의 위협 때문에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또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밤에 잘 때는요, 두꺼운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잤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조가 읽던 이 책 있죠? 이 책은 머리 식히려고 읽는 그런 쉬운 소설책이 아니라 정조는
지금으로 하면 이 철학서, 인문학, 뭐 고전 이런 책들,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어려운 책들 있죠. 그림 하나도 없고 작은 글씨만 많은 책들. 이제 그런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왕이 있을 때 많은 또 업적을 남겼겠죠. 정조는 왕이 되기 전, 왕세자죠.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그러니까 왕의 수업을 받는 게 이제 10년 동안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조용히 뭐만 읽고 조용히 책만 읽고 조용히 보냈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짜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요. 과인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론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노론들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겠죠. 이제 난 죽을지도 몰라. 정조가 왕이 됐으니까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런데 정조가 이런 어떤 복수심에 노론들을 다 죽였다면 과거 연산군과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았을 텐데, 정조는요 그렇지 않고 탕평책이라는 걸 썼답니다. 탕평책은 뭐냐면 인재를, 당과 상관없이 인재를 고르게 등용을 한 거예요. 노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남인, 이 두 세력을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등용을 했다고 해요. 노론도 등용을 한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근데 이거는 후대에 뭘 보고 알았냐면, 노론의 당수, 노론의 최고인 사람, 그 사람 이제 심환지라고 한대요. 이 심환지랑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편지는 뭐 내용은 대략 뭐 정치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는 거, 심한지 뭐 그대 정치적 의견은 뭔가, 나와 다를 때는 좀 어떻게 서로 우리 양보하고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편지를 했대. 무려 290통의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 말은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도 배우려고, 서로 배우려고 뭐 그런 자세로 신하들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얘기죠. 자, 정조가 한 업적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정조는 먼저, 자, 이거. 이게 뭐냐면 규장각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규장각은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도서관. 정조가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서관을 설치를 해요. 이 규장각에서 공부한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학자, 누가 있을까요? 실학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든 성을 계획하고 거중기를 발명한 누구예요? 그렇죠. 정약용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도 펼칩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급제해야 되죠.
과거 이제 급제한 관리들을 이제 재교육, 다시 한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과거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똑똑했을 건데, 종조는 그 사람들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뜻, 종조의 뜻과 자신의 뜻과 같이 할, 자신의 뜻과 같이 할 어떤 그런 관리를 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초계문신제라는 제도를 하게 됩니다. 자,